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ll our journey. 자, 우리 어떤 여행이죠. through space and time. 공간과 시간을, through는 여기서 샅샅이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샅샅이 누비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우리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it is, 그것은 so far, 지금까지는 the only world, 그 유일한 어떤 세상이에요. on which, 그 세상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with certainty, 어떤 확실성인데 그 확실성은 데디아에서 나오죠. the matter of the cosmos, 그 우주의 어떤 물질이죠. 우주가 만든 어떤 물질이 has become alive, 살아나고, 그리고 aware, 의식을, 자, has become,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이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in all our journey, 지금 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의 아마 일부인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까지 이제 그 은하계 외곽에서 지구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공간이, 우주 공간 자체가 절대 공간이란 개념이 무너졌죠. 절대 시공간은 없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시공간이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공간이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공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은. 그래서 시공간을 누비는 여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주여행 자체가. 왜냐하면 우주를 빠른 속도로 여행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죠. 그 이동하는 물체에 한해서 이제 시간이 느리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관찰자,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의 시간이 느리게 가지, 이 우주선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간과 우주선 안의 시간이 서로 상대적,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시간이다라는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제 기본 발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공간을 샅샅이 누비는 그러한 우리의 여행, 이 말은 그냥 우주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so far, 지금까지 the only world, 어떤 세상이에요. 이거 아마 지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세상. 왜 유일한 세상이냐면,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한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다른 생명이 사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붙인 것 같아요. on which, 그 유일한 세상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with certainty, 어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the matter of the cosmos, 코스모스의 어떤 물질, 이건 헬륨이나 하이드로젠, 수소나 이런 것들이죠. has become alive and awar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수소나 헬륨이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히 지금 우주론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빅뱅이 있었죠. 빅뱅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었죠. 수소가 8대 2 비율로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지금 alive도 아니고 aware한 상태도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얘네들이 별이 되고, 또 얘네들이 수명을 다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서 더 많은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냈죠. 그 물질들이 the only world에서 생명으로 자라났죠. 그 인간이죠, 지금. 지구고, the only world는 그래서 earth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졌다. alive,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낳아준 우주를, 이 카즈머스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the matter of the cosmos 자체는 수소와 헬륨을 말하는 것이고, alive and aware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생명체가 발견되겠죠.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발견되면은 the only world가, 이제 지구는 the only world가 아닌 거죠. 그 말입니다, 이건.
자, in a time 어떤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when the search for knowledge 지식을 탐구하는 하는 그 시대인데 그것이 general 일반적으로 칭송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지금 in a time 자체와 when절 이거 자체가 동일한 거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읽어보면 지식의 탐색이 일반적으로 칭송받는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에 어떤 human beings, 인류는 born, 태어났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of the star and 별에서 태어났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born ultimately of the stars and now 그리고 now for a while 지금까지는 이건 그냥 관용어고죠. now for a while 지금까지는 inhabiting 거주하고 있습니다. a world called earth 지구라고 불리는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so far와 같은 말이죠. 이거는 now for a while은 이제 so far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말은 또 단서죠. 결국 인류는 우주로 진출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이죠. 우주가 인류를 낳고 지구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해준 것은 결국 우주로 진출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운명인 거죠. 인류가 짊어진 운명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so far, now for a while 우리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구라고 불리는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have begun 그리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Their long voyage, home. 지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long voyage 자체가 명사죠. home도 명사죠. 자,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나긴 여행. 우주 탐사는 아마 굉장히 기나긴 시간적으로 기나긴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기나긴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long voyage가 함축하는 의미는 우주의 광막한 그 길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상, 다른 세상 말하는 거죠. 플래닛, 다른 플래닛을 이동하기까지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보도 롱 보이지, 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롱 보이지 자체의 목적은 홈을 향한 겁니다. 이 홈은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낳아준 스타죠. 스타스를 말하는 거죠. 별들을 향한 기나긴 여행이 우리는 이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그 말입니다.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지역해버리면 집을 향한 여행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단서가 다 있어요. 칼세건의 글 자체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어떤 시대인지 지금 모르죠.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지식의 탐색이 일반적으로 칭송받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의 탐색이 비난받는 시대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어법이죠. 이 말을 굳이 했다는 건 그 말이에요. 바로 중세시대를 말하죠.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지식의 탐색은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죠. 이렇게 지식을 억압하던 시대가 있었다란 반어법 어떤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지만 인류 초기에 기독교가 없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그 시대 때는 지식의 탐색이 칭송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상상하였던 거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추리해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 세 번째 문장. The discovery that the earth. 자, 요거 지금 어떤 발견이에요. 이 발견이 뭐냐면 that the earth is a little world. 지구가 작은 세상이라는 발견. 이게 왜 발견이 될까요? 지금 너무 당연하죠. 지구는 먼지 같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발견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죠? 바로 중세 시대죠.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때는 Earth는 the greatest world예요. A little world라고 말하면 잘못하면 죽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little world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이러한 발견을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발견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첫 장에서 아마 할 겁니다. Was made. A little world was made. 자, 작은 세상으로 be made, 만들어져 있다는 그러한 발견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이전에 있었다는 게 더 이제 안타까운 거죠. So many, 이 꼴이죠. 이제 이건 같고, so many, 너무나 많은 중요한 human discoveries가 있었습니다. or 이제 존재니까 비동사죠.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면 in the ancient near east, 근 동쪽, 이건 중동이죠. 고대 중동에 동아시아는 아니고 중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지금 컴마 있죠. 컴마가 있으면 컴마 부분은 칼세건이 말하다가 또 첨언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The discovery that the earth is a little world was made in the ancient near east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삽입구를 빼고 읽어보면은 지구가 작은 세상이라는 발견, 작은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발견이 고대 중동에 있었다란 말이죠. In a time, 그 시대, in a time, 그 시대에 some humans, 몇몇 사람들은 called, 불렀습니다. The 3rd century BC. 자, 이것도 지금 기원전 3세기 지금 나오죠. 기독교가 있기 전을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기독교가 있고 나서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꽉 나죠. 그 전에 기독교라는 걸 상상하지 않던 사람들의 뇌 속에는 the greatest metropolis of the age, 당시, the age는 그냥 당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가장 위대한 어떤 메트로폴리스라는, 메트로폴리스가 갖는 의미는 크죠. 뭐 이걸 대도시라고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the greatest metropolis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원전 3세기에 the great metropolis라고 인간들이 몇몇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당시를. 그 이집트 시리 알렉산드리아, 즉 이제 답이 나왔네요. BC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를 greatest metropolis라, the greatest metropolis라고 불렀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The shadows of temple, 사원의 그림자, 사원 temple column, 사원 기둥의 그림자죠. 사원 기둥의 그림자가 grow 동사 shorter, 짧아집니다. 왜 짧아질까요? At noon, 오후에 짧아지겠죠. They were gone, 급기야는 그들은, 이건 뭡니까? shadow죠. 요 shadow, 그림자들은 were gone,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원의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뭐 기둥이 있는데 해가 있죠. 해가 뜨면 그림자의 이 사원의 기둥은 한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 해가 이렇게 남중하죠. 남중은 뭐냐면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그림자는 자, 점점 이렇게 짧아지다가 결국은 이 짧은 그림자가 뿅 하고 사라지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The shadows of temple columns grew shorter. At noon, 오후에는 they were gone. 사라져 버렸다. 이거 뭐 죽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림자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아마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지구의 크기를 재는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사전 밑밥을 지금 깔아주시는 거죠, 지금. 자, 다음 보겠습니다. What possible importance?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자, possible importance, 중요한 이것. what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주어 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could such a simple 그러한 simple 간단한 everyday matters be 매일 있는 흔한 일이죠. 사람들은 매일 그림자가 점점 짧아져서 사라지는 걸 매일 보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everyday matters가 어떤 일 혹은 이거는 한국말로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사실상 저는 이제 매칭되는 단어를 못 찾겠어요.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everyday matters be는 자, 늘상 있는 일로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늘상 있는 일. 그러한 간단한 simple 그렇게 단순한 늘상 있는 일일 일이 what possible importance 뭐가 중요하냐?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늘상 있는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는 일인데 이게 이제 이 다음 설명에 나오는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그리스 BC 3세기 철학자 눈에는 지구의 크기를 잴 수 있다는 힌트가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해내게 되죠. 일단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초반부는 인간 그리스 BC 3세기에 그리스의 많은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성했던 과학적 어떤 성취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때 솔직히 예수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기독교만 없었어도 그리고 기독교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로마가 문제였죠. 로마가 자신의 어떤 사실 굉장히 비루합니다. 개인적인 황제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과학 지식들, 수많은 과학 지식들이 다 불타 없어지죠.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 과학자들은 잔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게 대단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개인이 황제로서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비루한 생존 본능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이 왕자를 물려줘야 된다는 정말 비루한 욕망 하나 때문에 인류가 거의 1500년을 퇴보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아쉬운 거죠. 굉장히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인류가 왜 이런 실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첫 장에 코스모스 첫 장에는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